알고 보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오레시니크 미사일을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이나 발사했습니다. 이는 모니터링 채널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키예프 지역에 떨어진 오레시니크 한 발의 타격 결과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5월 24일 밤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된 두 번째 오레시니크 미사일은 경로를 이탈해 러시아군이 주둔하고 있는 점령된 도네츠크 지역을 타격했습니다. 게다가 이 정보는 러시아인들 스스로 공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키예프주 벨라야 체르코프에서 오레시니크 미사일 공격 현장을 조사한 전문가들 또한 이 미사일이 정말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으며 그 피해 규모는 몇 대의 개량형 샤헤드 드론이 입히는 피해와 비슷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황당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전문가 결과에 저도 놀랐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가 많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피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전에 유튜브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며 텔레그램 피치뉴스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인터넷상에서는 5월 24일 밤에 러시아 점령군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오레시닉 미사일을 한 발이 아니라 두 발이나 발사했다는 정보가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공군에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단 한 번의 발사만 확인했으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5월 24일 밤 공격을 지켜본 모든 분들께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모든 모니터링 채널들이 첫 번째 오레시닉 미사일 발사를 발표한 뒤 30분 후 애같은 러시아 아스트라한주의 카푸스틴야르 훈련장에서 두 번째 오레시닉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발표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했죠. 첫 번째, 오레시닉 미사일 발사가 포착된다는데 어디에도 떨어지지 않았고 그 뒤에 또 하나가 발사됐다면 첫 번째 미사일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모니터링 채널들은 결국 실수하지 않았던 것 같고 첫 번째 미사일은 실제로 발사됐던 겁니다. 연대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 채널들에 따르면 첫 오레시닉 미사일 발사는 키이우 시간 밤 1시쯤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중 확인이 없어서 이 정보는 의심스러웠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오레시닉 미사일은 첫 번째 미사일 발사 후 30분 뒤에 발사됐고 거의 이틀이 지난 후 러시아인들이 직접 그 오레시닉의 공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바로 공격 중인 오레시닉 미사일의 더미 탄두가 실린 6개의 블록이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키예프 지역 공격 영상과 똑같은 장면이고 영중하는 모습도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신트 분석가들이 이 영상이 어디서 어떤 각도에서 촬영됐는지 확인하려고 현장과 비교하기 시작했을 때 이 영상이 키예프 지역도 아니라는 것이 갑자기 명확해졌습니다. 이 영상은 같은 밤에 도네츠크 지역, 그것도 점령된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알고 보니 첫 번째 오레시닉 미사일의 전투 블록들이 전개되는 장면에서 도네츠크에 있는 미완공된 로즈파크 쇼핑몰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영상에서 카메라가 북북서 방향, 즉 아브디유카, 크라마토르스크, 슬라벤스크, 이줌, 볼찬스크, 그리고 그 너머 벨고로드 쪽을 향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즉, 카메라가 러시아 방향으로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포탄이 정확히 어디에 떨어졌는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영상에서 보듯이 이미 명확하게 식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오레시닉 미사일이 단순히 경로를 이탈해 점령지, 즉 러시아군이 주둔한 지역을 타격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레시닉 미사일에 대한 더 흥미로운 정보는 군사 전문가들이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선전의 설명에 따르면 오레시닉 미사일은 운동 에너지 탄두 버전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으며 텅스텐 막대를 이용해 지하 깊숙한 시설과 벙커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사일, 즉 이 블록들이 떨어진 세 번째 장소에 대한 분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5월 24일 밤
벨라야 체르코프에 떨어진 오레시닉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블록 낙하 지점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드네프르와 르비우에 떨어진 블록들의 낙하 지점도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레시닉이 세 번째로 사용된 이후 이제는 러시아 연방의 시민들조차도 이 무기의 비할 데 없는 성능에 대한 크렘린의 선전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미사일이 벙커를 뚫을 수 있고 러시아인들에게는 벨라야 체르크비의 비행장을 공격했다고 이미 주장해 놓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럼 오레시닉으로 비행장을 공격한 목적이 뭘까요? 도대체 왜? 활주로를 파괴하려는 거라면 굳이 벙커를 뚫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러시아인들을 계속 속이기 위해서 선전에서는 미사일이 초고강도 관통력을 가지고 있어서 비밀 지하 은신처 같은 걸 파괴한다고 이야기를 지어냈어요. 그래서 지상에서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이죠. 의문 갖지 마세요. 모든 게 계획된 대로입니다. 그리고 전문 매체인 디펜스 익스프레스에서는 오레시니크 블록 하나이 일반 토양에 떨어졌을 때 생긴 분화구의 크기가 지름 3m, 깊이 2m에 불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바로 관통력입니다. 분화구의 크기를 보면 충돌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략 220에서 400메가줄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에너지는 약 5295kg의 TNT 폭발과 맞먹는 충돌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는 36개의 블록과 강화된 탄두를 장착한 36개의 샤헤드와 동등한 위력을 가진 이런 충격의 결과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경우 모두 피해 양상은 다릅니다. 샤헤드 탄두는 폭발과 파편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미사일이 매우 비싸다는 것입니다. 오레시닉은 결국 단순한 홍보 프로젝트에 불과했습니다. 즉, 같은 수준의 어쩌면 더 파괴적인 결과조차도 수천만 달러짜리 오레시닉 미사일이 아니라 샤헤드 36기를 발사하는 것으로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은 러시아가 1년에 오레시닉 미사일 5기를, 즉 2달에서 2달 반에 1기씩 생산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이 샤헤드 36기를 생산하는 데에는 대략 8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이 바로 러시아가 떠드는 이른바 초무기에 대한 주장들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나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